안녕하십니까. 한국선급의 김종민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요. LNG 벙커링을 할 때 지금까지는 LNG 벙커링 선박을 만드는 거하고 안전한 절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지만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LNG 벙커링을 기존에 있는 배들한테 공급해 주기 위한 공급해 줄 때 검토되어야 될 아주 실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실제 저희가 수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국내에 있는 LNG 벙커링 선박과 그다음에 실제 건조되어지고 있는 LNG 연료 추진 선박들 간에 서로 이제 적합성에 대한 연구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냥 오늘 왜 이런 발표를 하는지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경,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의 주된 내용인 테크니컬 피저빌리티, 즉 적합성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안전한 벙커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작업자들과 또는 이제 벙커링을 해주는 선박과 벙커링을 받는 선박 간에 서로 이제 안전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특성 안전 영역이 결정되어져야 됩니다. 그 영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개론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현재 LNG를 써야 되는 이유는 현재 이제 황산화물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으로는 저유황 연료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연료를 사용하는 데 있어 연료 외에 기존 연료인데 나오는 이제 황이 섞여 있는 배기가스를 씻어내리는 이제 스크러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LNG와 같은 황이 없는 연료를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현재 오늘 발표에 오신 분들과 또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은 이제 LNG 연료에 대한 거에 관심을 주고 이 본 연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LNG 벙커링이 무엇이냐? LNG 연료 추진 선박은 탱크롤이나 아니면 육상에서 LNG를 공급받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벙커링이라는 거는 기체나 고체, 특히 이제 선박에서 연료 또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육상이나 선박을 통해서 공급받는 거를 이제 벙커링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벙커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기름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다양한 LNG를 벙커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은 현재 가장 효용적이고 가장 많은 양을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배와 배를 사용하는 쉽투십 방법이 향후 좀 보편화되지 않을까라고 다른 곳들이나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벙커링을 할 때 이제 선행적으로 이제 준비해야 될 우선은 고려해야 될 것들은 이제 LNG는 이제 가스 연료입니다. 가스 연료는 누출이 되기 쉽고 이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위험도 평가 분석이 좀 필요하고 위험도 분석을 통해서 안전한 벙커링 과정을 우선은 사전에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특정 공간이나 그런 걸 마련해가지고 작업자와 또는 두 선박이 안전하게 벙커링을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규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게 왜 했느냐라고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현재 지금 보시는 경우는요, 이제 우리 클락슨에서 제시한 기존의 IMO에서 제시한 이제 규제들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2006년도부터 여러 가지 규제가 나타내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화면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경우는 이제 IMO 규제를 통해서 나타내지고 있는 건데요. 이제 실제 2021년도에
2020년도에 그 그 연료 내의 황의 함유량을 기존의 2.7%, 3.5%에서 0.5%로 아주 굉장히 낮추는 아주 획기적인 규제가 됐습니다. 이 규제는 IMO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규제를 평가받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모든 선박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규제의 파급력은 굉장히 크다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이제 온실가스, 즉 배에서 배출하는 CO2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향후 2050년도에는 전체 우리 회사업계나 회사 산업계에서 나오는 모든 온실가스 GHG를 50% 이상 저감을 해야 되는 아주 강력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환규제를 하느냐? 기존에 잘 쓰고 있는데 왜 환규제를 하느냐라는 내용이 될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미세먼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선박 미세먼지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선박에서의 배출가스를 중에서 미세먼지를 좀 저감시킴으로 해서 깨끗한 공기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우리의 건강에 가장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영향을 좀 더 낮추고 좀 건강한 쪽으로 가자라고 해서 이 환규제를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깨끗한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전반적인 지구 환경을 개선하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 선박 배기가스 해양 대기 환경에서의 목표를 보면요. 우선은 크게 이제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방법은 세 가지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효율이 좋은 선박을 많이 지차. 향후에 지어지는 배들은 EEDI나 아니면 에너지 효율이 좋은 배로 넘어가기 위해서 아주 성능이 좋은 효율 좋은 배를 만들자라는 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아까는 효율전에 그러면 이제 카본 인텐시티, 즉 이제 같은 연료를 사용해도 이제 카본,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하는 이산화탄소가 적게 나올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배를 만들자라는 게 이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현재 이산화탄소나 어떤 에너지 또는 GHG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정한 어느 정도 이렇게 피크를 찍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저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 우리는 산업이 발전 중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GHG를 저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최고점을 찍어가지고 이제부터 향후적으로 국제 쇼핑, 해운업계나 회사업계에서 계속 감축할 수 있는 기조를 만들자라는 게 이제 세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2050년에서 50% 정도의 온실가스를 저감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제로 카본이나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큰 패러다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LNG는 향후 제로 카본이나 비화석 연료 사용하기 전에 중간 단계, 즉 LNG는 지금 현재 연료와 향후 연료를 이어주는 중간 단계의 연료로서 향후 20년에서 30년 정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포지셔닝을 할 연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LNG 벙커링을 할 때 고려돼야 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약 20척 정도의 LNG 벙커링 선박이 현재 인도되고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도 이제 전체 벙커 선박들이 운항을 하고 있고 또는 이제 계속 건조 계획들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벙커링 선박은 지어져 있고 또 이제 LNG 퓨얼 선박을 받을 배들이 지어져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것들을 해야 서로 안전하게 될 수 있느냐. 기존에 배만 지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113K짜리 이제 원유 운반선 COT라고 하는 원유 운반선하고요. 그다음에 180K짜리 이제 벌크 캐리어, 즉 이제
석탄이나 이제 철광석을 운반하는 선박들이 현재 지금 국내에서 건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선박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안전하게 벙커링, 이게 배가 서로 이제 붙어가지고 안전하게 LNG를 공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드래프트, 트림, 또 스테빌리티 같은 이제 안전성, 선박의 화물 조건과 LNG의 조건에 따른 안정성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연에 변화가 생깁니다. 건연의 왜냐면 화물량이나 그때 건연에 변화가 생길 때 벙커링 할 때 연결되어 있는 호스와 크레인 또는 이제 안정적으로 붙어 있는 이제 팬더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안정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벙커링을 안전하게 서로 될 수 있도록 이제 서로 검토돼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 높낮이에 대해서 중점을 해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수행을 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주요 LNG 벙커링 선박이 되겠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이제 LNG 벙커링 선박에 대해서 위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이제 113K급 원유 운반선을 재현하고요. 그 다음에 180K급 벌크 캐리어에 대해서 저희가 서로 호환성, 적합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재원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벙커링 선박이 LNG를 공급하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데비에이션이 좀 변합니다. 이제 선박의 건연, 프리보드의 데비에이션이 벙커링을 공급해 줌으로써 변하거든요. 화물 로딩 양에 따라 변하거든요. 문제는 이제 이 받는 선박도 실제 받는 연료량에서 크게 변하지 않지만은 이 선박이 가지고 있는 화물의 양에 따라 가지고 높이가 변합니다. 드래프트가 변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수명과 벙커링 포인터 간의 높이 차이가 변하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연결된 장비들의 이제 안정성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수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신 거는 이제 113K급 원유 운반선에 대한 벙커링 선박과의 벙커링 저반식의 모습이고요. 밑에 그림은 180K와 벙커링 선박이 서로 이제 접안했을 때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가장 데비에이션이 벙커링 선박 받는 선박과 벙커링 선박 간의 가장 이제 벙커링 스테이션의 높이차가 가장 많은 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 밑에 거는 이제 가장 차이가 적을 때 거의 차이가 없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180K짜리 벌크 캐리어와 맥시멈이는 높이차 벙커링 스테이션의 이제 데비에이션을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가장 낮은 데비에이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이제 호스나 또는 이제 관련되는 이제 계류선, 계류선들의 장력이 다 변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그에 대한 사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 검토를 수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실제 벙커링, 슈트시 벙커링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크레인으로 이제 작업들을 도와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벙커링 호스를 통해 가지고 LNG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배가 붙기 전에 이 팬더를 통해 가지고 배가 서로 이제 선체와 선체끼리 충돌하지 않도록 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 팬더가 유치해야 될 곳은 선박의 가장 플래트니스라고는 평형부에 유치를 해야 된다. 근데 거기를 벗어나면은 이게 평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벙커링 팬더가 이제 이탈되거나 아니면 따로 노는 상황이 돼가지고요. 이 선박의 안정성을 좀 나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려될 사항들이요. 그다음에 팬더의 적절성, 특히 이제 선박 외부에 헐사이드에 붙어 있는 플래트니스 평형부에 팬더가 위치하느냐, 그리고 이제 배의 높이가 변함으로써 프리보드가 변함으로써
크레인이 충돌하지 않고 원활하게 공급을 작동을 할 수 있나. 그리고 이제 LNG를 들어가는 이제 플렉서블 호스가 아까 말한 이제 선박의 그 높이 차에 의해 가지고 처음하고 마지막에 변화수가 있습니다. 그 변화에 따라 가지고 서로 이제 안정되게 공급을 할 수 있나. 그리고 계류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선박의 이제 계류 상태가 변했을 때 안정되게 계류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팬더 위치는 우선은 봤을 때 두 선박 간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플래트네스 평행부 사이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벙커링을 할 수 있는 벙커 스테이션 사이 벙커를 일치시켰을 때 이 팬더는 그 선박과 선박 사이에 두 선박 사이에 이 평형무대에 위치를 해야 안정된 계류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 벙커링 작업 중에 뭐 선박이 불안전해지거나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림을 보시면요. 또 벙커링 그 평형부가 배 밑까지 평행하지 않고 선박의 그 선형, 즉 라인지에 따라 가지고 곡면을 이룹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같은 높이에서는 평행부지만 서로 이제 높이차가 발생될 때 밑에 부분에서는 평행부가 아닐 수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설치된 그 팬더가 이탈이 돼서 선체가 충돌할 수 있는 내용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본 연구에서는 그 벙커링 선박의 그 적하 조건, 즉 화물량의 조건과 각종의 그 트림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를 가지고요. 그 받는 선박, 즉 이제 그 원유 운반선과 그 벌크 캐리어의 그 화물 조건, 즉 적하 조건하고 그 트림 컨디션을 제가 봤을 때 그 어떠한 조건에서도 다행히도 이제 그 평형부가 두 선박의 평형부가 이 팬더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과 충족시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그 벙커링을 할 때 굉장히 사전적으로 이제 확인이 돼야 될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인데요. 그다음 이제 벙커링 작업을 하려면은 그 넘겨줘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뭐 새들이라고 하는 이제 그 플렉서블 호스를 받쳐줄 수 있는 가이드도 상대방 선박한테 넘겨줘야 되고요. 그리고 벙커링 할 수 있는 호스도 상대방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근데 높이차가 나면은 이게 크레인이 충돌하거나 이게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어떤 벙커링 스테이션이 충돌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지만 그런 경우는 따로 이제 어떤 리미터라고 하는 제한을 걸어가지고 그쪽으로 그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전에 확인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제 무어링 관련된 겁니다. 자, 배에 서로 가장 드래프트도 변하고 서로 이제 프리보드가 이제 변하기 때문에 처음 한 그 계류가 조건이 자꾸 변합니다. 변하면 이제 그 장력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상태에서는 이제 뭐 계류가 실패해가지고 뭐 끊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고려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안정된 계류를 할 수 있도록 그 수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기존의 업계에서는 그냥 뭐 옵티머라는 그 프로그램 사용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 무어링 할 수 있는 계류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실제 이러한 계류 방법, 무어링 어레인저먼트 플랜을요 서로 계약 전에 1안, 2안, 3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를 가지고 확보한 다음에 서로 교환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1이 안 된다. 그럼 케이스 2로 해가지고 바로 무어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서로 이제 선박과 선박 간의 서로 이제 계약 당시에 이런 내용들을 서로 이제 교환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플렉서블 호스가 이제 LNG가 계속 흐를 때요. 그 세 가지를 좀 주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해수면에 그 호스가 닿았을 때, 왜냐하면 해수면에 호스가 닿으면은 마이너스 162도에 LNG가 흐르기 때문에 해수가 얼어가지고 달라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호스가
뭐 무게에 의해서 떨어지거나 또는 이제 제어할 수 없거나 또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 상태나 이런 적하 조건에 따라 가지고 그 호스의 그 구부림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스 길이가 이제 불충분할 수가 있습니다. 불충분하거나 아니면 너무 길어서 과도하게 굽혀질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가 주변에서 오는 그 파도의 영향으로 이렇게 서로 이제 롤링이 벌어지는데 그 과도한 롤링이 벌어져가지고 충돌이 벌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게 뭐 프로텍트를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그 베이비 팬더를 설치해가지고 과도한 롤링에 의해 가지고 선체가 손상될 수 있는 선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제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해상 상태가 좋다면은 뭐 이러한 내용들이 필요 없지만요. 근데 이제 벙커링 시간이 좀 긴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을 추가해 가지고 그런 원활한 벙커링이 될 수 있도록 접근해야 될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하신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저희가 봤을 때 벙커링 선박과의 이게 보시면은 이제 벙커링 선박의 화물 적재 상태, 트림 조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출 선박 여기서는 이제 벙커링을 받는 원유만선입니다. 원유만선의 적하 조건에 따라 가지고 나타낸 건데요. 이 붉은색은 약간 주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딱 맞긴 하지만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좀 피해가지고 작업을 해라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분석을 한 연구를 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요. 그다음에 선박과 벙커링 선박과 벙커링 받는 선박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특정 화물 조건이 되지 않도록 해서 원활한 벙커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제공해 가지고 안전한 벙커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정기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인 문제에서는 이제 선박에 적재된 발전기나 다른 이제 배전 시스템이 충분한가, 그리고 이제 안전, 제어 관련 시스템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나, 그리고 이제 카고 핸들링을 할 때 마이너스 162도의 LNG가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압이 증가하지도 않고 압이 온도가 높아지지도 않고 잘 될 수 있나라고 이제 핸들링을 할 수 있도록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특히 기존의 LNG 캐리어 같은 경우는 육상의 터미널에 가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번 LNG 벙커링 베스는 선박에다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선박에 공급할 때 LNG는 이송량을 정확히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이너스 160의 임계점 상태이기 때문에 기체로도 갈 수 있고 액체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 양을 정확히 파악이 힘들어서 상대방 탱크의 압 조건이나 온도 조건을 바로바로 알지 않고서는 약간 오버필링, 또 이제 넘칠 수도 있고 또는 과압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모니터링이 필요해서 특정한 통신 수단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현재 벙커링 선박 같이 이제 IGC 코드라고 국제 기준으로 되어 있는 코드들은 다 갖춰져 있지만은 IGF 코드로 지어지는 퓨얼 베슬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충분히 줄 수 있을지는 지금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마련되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GF 코드, 죄송합니다. 벙커링 선박에서 LNG를 받으러 오는 이제 LNG 퓨어드 베슬의 탱크의 조건, 특히 이제 C타입 탱크 같은 경우는 이제 압력 조건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벙커링 선박의 프레저가 펌프 성능이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 높아도 공급할 수 있도록 탱크 성능이 펌프 성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받는 선박의 탱크 압력이 어느 정도 이하여야
특히 C타입 같은 경우, C타입 같은 경우는 탱크 압력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압력 이하여야 펌프가 지금 이 선박이 공급해 줄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이제 서로 상호 합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서로 계약 전에 LNG 공급을 위한 계약 전에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존이라고 해가지고요. 현재 LNG가 되어 있는 LNG 퍼시티나 선박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영구적으로 해저더스 존이라고 되어 있어서 서로 안전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LNG가 공급되어지는 이 파이프나 호수 주변에는 영구적인 해저더스 구역이 아니거든요. 근데 LNG가 이송할 때만 서로 동일한 조건으로 따로 특정한 존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세이프티 존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이제 LNG가 이송될 때만, LNG가 통과할 때만 안전 구역 관리를 해야 되는 세이프티 존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로 서로 이제 시큐리티 존, 마린 존, 이스터널 존 해가지고 그걸 이제 안전적인 측면에서 또는 이제 배가 주변에 들어와서 통제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주변에서 비인가된 사람들이 와서 어떤 가령 담뱃불을 붙인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됐을 때 그런 걸 관리해야 되는 그런 존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는 내용은 이제 바실이라고 하는 이제 SGMF의 솔루션을 갖다 저희가 정의를 한 건데 이제 특정 배에서 매니폴드와 벙커링 호스에서 누출됐을 때 그리고 이제 어퍼데크에 노출된 LNG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세이프티 존 그리고 해상에 LNG가 액상 상태에 노출됐을 때 이제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이프티 존에 대해서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선은 계약 전에 사전에 미리 이제 적합성 테스트를 적합성 연구 결과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두 선박의 안정성, 그다음에 크레인, 그다음에 팬더의 안전한 장착 여부, 그리고 호스가 안전되게 될 수 있는 아니면 이 호스 그렇지 않으면 다른 호스를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쉽 모션에 대한 대응책, 그리고 기존의 무어링 계류 계획에 대해서 서로 이제 안정되게 될 수 있나. 만약에 이란이 없으면 2안 정도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박과 선박 간의 통신수단이 확보돼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랜 B가 있어야 됩니다. LNG 벙커링 하려고. 왜냐면 LNG 피어드십은 LNG를 받아야 계속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 받으려고 이제 멀리서 왔는데 계류가 안 돼서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 대비해서 이란이 안 되면은 2안, 특히 이제 무어링이나 호스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이란이나 이안 또는 이제 그런 플랜 B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장비에 손상이 있었어도 어느 정도 벙커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랜 B가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전한 작업에 있어서 안전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세이프티 존, 아까 말한 안전거리 등이 확보되어야 된다. 물론 이걸 세이프티 존 같은 경우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따로 이제 따로 해지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위험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걸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서로 두 선박관의 안전과 또는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세이프티 존 설정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서로 됐을 때 서로 이제 작업자들하고 관계자들하고 또 이제 우리 항만 관계 당국 간에 서로 협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배와 배 사이의 작업뿐만 아니라 이 배와 배 사이에 벌어지는 벙커링이 주변 항만에 미칠 수 있는 트래픽이나 또는 작업자들의 안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보안 또는 허가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벙커링을 하기 위해서는 항만 당국자와 작업자들 간에 아주 좀 밀접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